안녕하세요. 노희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현승입니다. 네, 오늘은 역사 속에서 투기, 그래서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인 그 튤립 버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바람인데요. 네. 흔히 뭐 역사 속에 3대 버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미시시피 버블하고 남해 버블 그리고 이제 튤립 버블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튤립 버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튤립 버블 언제 생겼나요? 17세기죠. 그렇죠. 예. 그 3대 버블들이 이제 남해 버블하고 미시시피 버블들이 이제 18세기라고 한다면 네. 튤립은 이제 조금 한 세기 정도 빨리 시작된 이런 제일 버블 큰 형이네요. 네. 버블 중에 큰 형. 네. 근데 일단 저기 우리 3대 버블 중에 오늘 튤립 버블만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네. 차이점은 약간 좀 짚어주시고 튤립을 아. 설명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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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제 미시시피 버블하고 남해 버블 같은 경우는 주식 사기죠, 말하자면. 허위 그렇죠. 정보를 이용한 투자자 모집. 그러다가 그 투자자 모집을 했다가 허위 정보라는 게 밝혀진 다음에 뻥 터져나가면서 와르르 무너진 이제 버블이고, 튤립 버블은 그건 아니죠. 이게 어떤 사기의 행위나 무슨 횡령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튤립 가격이 갑작스럽게 치솟다가 어느 순간에 거래 정지가 내려지면서 네, 그러면서 가격이 10분의 1 뭐 이하로 떨어진 네, 이런 사건이니까 사실 앞에 두 개랑은 성격은 많이 다르죠. 그 앞에 두 개는 사기 사건이고 정말로 시장에서 버블이 형성된 거는 이 튤립이 유일하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정말로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방송을 하진 않겠죠. 네, 그 뒷면에 숨어 있는 네.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튤립 그러면 저도 튤립은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네. 알뿌리 하나에 꽃이 네. 딱 하나만 딱 이렇게 대 올라서 딱 그렇죠. 피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쁜 꽃이기도 하고 또 뭐 국화로 삼고 네. 있는 나라들도 있고 그런데 왜 튤립이 이렇게 버블이란 것까지 붙었을까요? 네. 그게 뭐 보면 튤립이 사실 이제 유럽에 들어온 거는 16세기죠 이슬람 네네. 세계에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1634년부터 비전문가들도 이제 튤립 거래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튤립이라는 게 지금하고 약간 시장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튤립 버블 얘기를 하면서도 그 어떻게 거래되는지 상황을 잘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 튤립이 하나 재배됐을 때 그 튤립을 사고 이제 저기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튤립을 재배하기 전에 뿌리에 대해서 말하자면 선물 시장이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알뿌리 상태에서 그쵸. 거래가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밭대기식으로 해가지고 밭대기, 네, 네. 여기서 몇 개가 나올 경우를 이제 상정을 하고서 그리고 그 전체를 이제 사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정말 잘 자라는 알뿌리인지 그렇죠. 그야말로 이제 튼튼한 알뿌리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상품이에요. 그리고 튤립 버블이 이제 튤립 가격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느냐면은 이게 튤립의 품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샘펄 어거스트라는 게 제일 비쌌는데 이게 뿌리 하나가 네. 5,500길더. 그러니까 얼마인지 모르시겠죠? 네. 길더 용어도 이제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5,500길더면 대충 암스테르담에서 집 한 채 값이었다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그 당시 튤립 때 하나에 네, 집 한 채 가격. 집 한 채 가격.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소 400마리였다 뭐 얘기가 있는데 소 400마리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표준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는 뭐죠? 소 400마리가 소를 많이 키우는 데 가서 사면 좀 싼 거고. 네. 그렇죠. 또 다른 데 가서 그리고 계절별 변동도 크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흔히 알려진 얘기가 제일 유명한 게 1841년에 찰스 맥케이가 쓴 책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튤립 버블이 터진 거는 1600년대죠. 그렇죠. 17세기라고 그렇죠. 알고 네. 있는데요. 근데 네. 지금 이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1841년도 나온 그렇죠. 책에서 시작이 됐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유럽에서도. 근데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는데 이게 1637년에 버블이 꺼지면서 하루 만에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졌다. 아까 그 5,500길더나 되는 것들이 이제 500길더 밑으로 떨어진 거죠 가격이. 그러면은 이거 한 네. 뿌리당 이런 건데 그렇죠. 정말 이렇게 이 정도 엄청 비싼 것들이 그냥 10분의 1로 그냥 축소가 돼버렸으면 네. 완전 파산이에요. 그렇죠. 정말.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것 때문에 네덜란드 경제가 침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흔들려서 영란 전쟁의 패배로까지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그래요? 네. 영란 전쟁. 영란 전쟁은 꽤 여러 차례 있는 걸로 예, 알고 있는데요. 4차전까지 그쵸. 있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요 다시 한번 시기를 이제 얘기를 하면은 튤립 버블은
터진 게 1637년인데 그렇죠. 제1차 영란 전쟁은 1652년, 그리고 2차는 1665년, 3차가 1672년이고 4차가 1780년.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일어났고, 그렇죠. 영란 전쟁도 3차까지는 네덜란드가 또 앞서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훨씬 네, 앞서 앞서고. 있었고 그러면은 이 지금 튤립 버블이라는 게 영향력이 굉장히 커야만 예. 그 영란 전쟁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637년에 터진 버블 때문에 4차 영란 전쟁, 1780년에 이건 좀 이상하죠. 네, 예. 말이 좀 안 되고 일단 그 같은 시기에 있었던 1, 2, 3차에 걸쳐서도 예. 그때마다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얽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네덜란드가 큰 실은 이렇게 이 튤립에서는 튤립 버블 때문에 영향을 미쳐서 네. 그야말로 엄청 이제 그 패배 수준에 이렇다 이렇지는 않죠. 그렇죠. 그때마다 네. 지금 전쟁 결과도 많이 다른 상황이고요. 이제 여기서 한번 그러면은 그 당시에 과열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술론 언론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학술 논문에서도 이 당시가 이제 광풍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는데 네. 실제로 그럼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책이 1841년도에 처음 쓰여졌다고 그랬는데 예. 그럼 이게 그럼 널리 그런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알려졌던 책인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41년에, 오. 1841년에 나오면서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고 베스트셀러가 됐다라고 알려요. 그래요? 당시에도?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죠. 엄청 비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널 알려지면서 뭐 예. 3대 버블 중에 하나다 이런 정도까지 인식이 되기 그렇죠. 시작했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튤립 버블이 터진 다음에 200년 후에 쓰여진 책인데, 그렇죠. 예, 시기로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200년 동안 잘 몰랐어요. 이게 튤립 버블에 대해서. 그냥 그런 거 보면은 튤립 버블이 굉장히 작은 사건이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네. 한 200년 전도 우리도 제가 이제 역사 전공이다 보니까 그런데 네. 역사라고 하는 게 200년이 좀 벌써 몇 세대가 그렇죠. 이렇게 바뀐 네, 상황인데 그 전 상황들을 뭐 그 당시 기록이 있어서 그걸 다시 유추해서 쓰는 게 아니면 네. 그런 것들을 딱 반증할 만한 뭔가 자료들이 그때 남아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게 찰스 맥케이가 쓴 책, 이게 1841년 썼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그 백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갖다가 인용을 했다 그러는데 이 백맨이 쓴 게 1846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더 이후죠. 네. 7년이나 이후인데 아마 책으로 정리된 거는 1846년일 거고 그 전에도 뭐 자료나 팜플렛이나 뭐 구전 이런 것들이 네. 있었겠죠. 그리고 이 백맨의 책을 인용했다라고 밝힌 것도 초판 41년에 한 게 아니라 52년도에 재판이 되는 발간된 거기서 저희 찰스 맥케이가 자기는 백맨의 책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백맨이 쓴 책의 일부를 인용을 한 게 아니라 그대로 카피를 해오죠. 지금 같으면 다 표절이 될 텐데 네.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으니까 네.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게 백맨 자체도 백맨은 상당히 정직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몇몇 사람들의 구전,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던 얘기들을 긁어 모아서 책으로 쓴 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금처럼 정확한 엄밀한 사료 분석을 한 건 아니었고요. 네. 예, 그걸 여러 가지 구전들이라든지 그 당시에 있던 자그마한,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찌라시죠. 한두 페이지짜리 네. 그림 있는 팜플렛 같은 거를 보고서 그걸 보고서 정리를 한 거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취합해가지고 찰스 맥케이가 책을 쓴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큰 히트를 치면서 튤립 버블이라는 게 유럽 전역으로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맥케이가 쓴 내용이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주기도 했었고 당시 베스트셀러가 됐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네. 하게 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튤립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여러 종류가 많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도 정말 그 흔한 품종도 있고 네. 굉장히 정말 독특하고 이제 꽃잎 모양이 정말 색깔이라든가 네, 이렇게 굉장히 알록달록한, 다양한 네. 그런 것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지금 버블 상황이 벌어질 정도로 모든 튤립의 종자 다 그렇게 버블 현상에 네. 끼어드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 모자이크 바이러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튤립에 들어가서 변종을 일으켜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튤립들은 다 단색이죠. 그렇죠. 빨간색, 네네. 노란색, 흰색. 근데 네. 변종이 생기면은 이게 색이 굉장히 다양해져요. 흰색에 빨간 줄이 거져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꽃잎에 네, 같은 그렇죠. 한 네. 장의 꽃잎인데도 다양한 무늬라든가 그렇죠. 색깔이 들어간 저는 그러면 변종이네요. 네, 변종이죠. 이게 브로큰 튤립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저는 보면 징그럽던데 피 흘리는 것 같이 생겨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게 특이하니까 인기를 네. 끌었는데 거래가 그 당시에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피스굿하고 파운드굿이 있는데 피스굿은
정말로 이게 한 송이당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한꽃 한 송이 필 수 있는 알뿌리 하나당 그렇죠. 이렇게 거래되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파운드 굿은 정말로 파운드 무게를 달아서 떠리식으로 이렇게 파는 건데. 그럼 거기 그야말로 알뿌리가 좀 튼튼하고 많은 것들은 정말 몇 개 안 그렇죠. 담을 거고 어떤 것들은 막 엄청 많을 거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다르겠네요. 이게 바이러스 먹어가지고 모양의 변형이 간 것들이 비싼 거죠. 유전적으로 돌연변 일으킨 게 결국은 이제 한 뿌리씩 그렇죠. 팔면서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한 뿌리는 아까 집 한 채 가격으로 그 한 뿌리가 나오면은 그것끼리 이제 저기 뭐지 접붙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심고 나면은 그 중에서 또 몇 뿌리가 똑같은 형태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그냥 정상으로 돌아오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만큼 뭐 이렇게 일정 지역을 사가지고 거기서 얼마 나온다. 그러니까 선물을 해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크고 가격 변동이 원래 커요. 내재적으로 이런 시장들은. 선물인데 어쨌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돈 많이 번 사람은 돈 많이 벌 수 있고 쪽박찰 수도 있고 그런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표적인 피스굿을 살펴보면 아까 말했던 샘프 어거스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다, 에드메랄 반더 아이크, 그다음에 또 에드메랄 라이프 캔인가요? 이게 발음을 제가 독어를 이쪽 네덜란드 이쪽 말을 못해서 그래서 알아듣기 어렵게 써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종으로 된 굉장히 비싸게 판 이 튤립 종자들 이름도 지금 이제 잘 못 읽는 것 그쪽 발음일 수도 있지만 또 특이하게 어떤 인물들 이름을 따서 만들어 놓은 이름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장군 이름을 많이 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드미럴 다 붙여있군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게 1637년에 쭉 오르다가 갑자기 오르죠, 가격이. 그러다가 이제 1637년 2월 23일에 선물 거래가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왕이 정지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오르니까 정지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과열이 있기는 있었던 거예요. 제가 광풍이라고까지 볼 수 있느냐? 저는 뭐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과열은 조금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됐는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보면 이건 진짜로 버블이 뻥 터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지를 시켰다는 거는 그만큼 엄청나게 갑자기 올라갔던 거. 그럼 정지시키면 여기 갑자기 정지시킨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손해 볼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당시에 그 튤립 이렇게 아주 비싼 것들 같은 경우는 그 일반인들이 다 거래에 참여한 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아까 집 한 채가 알뿌리 하나에 집 한 채면은 일반인들이 좀 하긴 어렵죠. 집 한 채 거기다 투자를 하는 사람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대부분 아는 지인들끼리 했고 거래가 일어난 게 지금처럼 거래소 불특정 다수가 들어오는 거래소가 아니라 거기에 선술집 같은 데서 이루어졌는데 주로 선물도 선술집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를 받은 사람만 들어가고 마치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뭐 경매라든가 이런 것처럼 다 초청장 보낸 사람 오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경매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네덜란드 전체에서 사람들이 막 마구잡이식으로 막 서민들 다 투자했다가 이거 쫄딱 망하고 이런 거는 거의 없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뭐 정상적인 주식 거래 정지를 한다던가 그러면은 정말 피해보면서 엄청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일부 투자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별종 그러니까 특별한 종자에 투자를 한 사람에 대한 타격이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좀 한정돼서 그렇긴 한데 근데 그것조차도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이 거래 정지가 있었던 게 2월 23일인데, 그러니까 1634년 2월 23일인데, 그 이후에 피스굿 중에서 에드미럴 반더라이크하고 잉글리시 에드미럴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후 한 7, 8년 동안 연평균 20에서 30% 정도의 하락이 있어요. 계속 그렇게 매해마다 떨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굉장히 크죠. 매해마다 2, 30%씩 떨어졌다 그러면 굉장히 큰 거죠. 그게 나중에 정말 좀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파운드굿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연평균 막 70%씩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쪽박 차는 거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전혀 예상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원래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은 원래 처음에는 굉장히 비싸요. 아무래도 희소가치가 있을 테니까 그렇겠죠.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수확량이 늘어나면서 점점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건 대부분은, 지금도 네. 예, 지금도 그런데 이 당시처럼 지금만큼 농경술이 그러니까 농업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정도가 더 심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사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량이 확 늘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 전체적인 수량은 는다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늘죠. 변종이 예. 그만큼 많이 심게 되면 그 예. 변종된 상황들이 더 많이 그렇죠. 늘어나니까. 네, 그러니까 네.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걸 이미 알고서도 자기가 그거를 받아서 이걸 재배해서 팔아서 수량이 늘기 때문에 그거로다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이걸 산 사람들이 그만큼 매 해마다 20-30%씩 자산의 손실이 있었냐? 그건 절대로 그렇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를 알고 들어간다는 거는 네. 그만큼 이제 감안하고 내가 돈을 많이 그렇죠. 벌겠다는 예. 그거를 마음을 접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완전 예측이 되는 상황에 들어간 거고 여기서 이제 그 맥케이의 전설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맥케이는 어떻게 했냐면 심지어 이걸 갖다가 그 당시에 거래 정지 직전의 가격하고 뭐 수십 년, 20-30년 두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100년 후의 가격하고 비교해가지고 야 이때 보라고 딱 떨어지고 났더니 뭐 100분의 1로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건 정상적인 가격 하락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데이터가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거는 요즘 우리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 조작 아닌가요? 나쁘게 말하면 데이터 조작이라기보다는 그때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시선 선택을 잘못한 건가?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게 맞죠. 네. 조작은 아니고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네. 이 사람들이.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다른 품종 그리고 그 이후를 한번 보죠. 이런 품종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고가에서 시작을 했다가 네. 이후 10에서 15년 동안 연평균 20-30%씩 하락을 해요. 아, 네. 거의 비슷하다는 비슷해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때 튤립 버블이 꺼지던 시점이나 그 이후나 새로운 품종이 나와서 처음에 인기를 끌고 그 다음에 그 품종의 수가 확장이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 연평균 20-30%씩이다. 이거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그냥 일상적인 건데 예. 굳이 그럼 튤립 버블을 붙이기 좀 이상한 거가 돼버리잖아요. 이 맥케이 이 나쁜 놈이야 이놈이. 찰스 맥케이 이놈이 책 팔아먹. 책 팔아먹을 네. 것 같진 않고 좀 네. 어쨌든 당시에 이런 것들을 좀 새로운 그 당시에 네. 좀 쇼킹한 것들을 건지고 네. 그거를 책으로 내니까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네, 근데 그 그렇긴 내용을 하죠. 현재까지도 계속 인용해서 쓰고 이제 그런 거죠. 패턴이 예, 처음에 뭐 거죠. 하나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인식이 되는 케이스인데 어쨌든 원흉은 찰스 맥케이예요. 예. 그러니까 불확실한 걸 가지고서 데이터를 잘못 이런 거네. 부정확하게 서술래요. 근거도 네. 제대로 안 나오고. 근데 옛날엔 네가 통했죠. 지금 같으면은 이거 큰걸 사람인데. 현상이 이거는 그러면 버블이라고 보기에는 좀 더 애매하게 되네요. 그냥 일상적인 네, 어떤 네.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일시적인 과열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보기에도. 정지까지 있었으니까. 정지가 네, 된 걸 네. 보면은 일시적인 과열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보면은 이게 과열됐다라는 소문이 아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록 이게 클로스드 마켓이죠. 그러니까 네네. 거기가 선술집 안에서 아는 사람 초청해가지고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막 불특정 다수가 끼어드는 건 아닌데 네. 어찌됐든 간에 그게 소문이 당연히 새나갈 수밖에 네네. 없고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 굿에서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게 기록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그 실제로 피해가 그렇게 아주 큰 것보다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로 찰스 맥케이가 물론 그 200년 후에 이걸 네. 과장을 하긴 했는데 네. 과장을 하더라도 그런 소문들이나 구전이 남아 있었다는 거는 그때 나름대로는 영향이 어쨌든 좀 충격이 특이한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거죠. 예,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실제 이 거래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네. 튤립 구근을 이 뿌리를 사는데 300길더 이상을 투자한 사람은 37명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5천 얼마 막 그래서 집 한 채 가격 막 그렇죠. 이랬는데 네. 300 이상 해도 많지가 않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를 여기다가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리가 없고 결국은 이 튤립 버블이 터졌다 한들 이게 네덜란드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줘서 무슨 영란 전쟁의 패배로 이어졌다라는 거는 조금 조금 예, 이제 그거는 예측을 지나친 잘못한 얘기죠. 거예요.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일단 임팩트 있는 그렇죠. 그런 네.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른 거 정말 비교했을 때 3대 중에 하나다라고 네. 꼽힐 정도까지 임팩트가 있었다. 사실 재밌잖아요. 얘기가 계속 나가면 알아보지. 아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놀랍다. 와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 아 튤립을 네. 그 정도로 산다는 것도 놀라운데 이것 때문에 뭐 거래 정지가 있었다 뭐 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실은. 근데 사실 이게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큰 것보다 뭔가 이렇게 인상에 확 남는 특정한 사건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그렇죠. 많이 크게 기억하죠. 느끼죠. 예. 네, 그러니까. 튤립도 아마 그런 사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버블 중에 하나 빠지면 좀 허전하긴 하네요. 네. 3대로 어쨌든 정확한 팩트는 잘 좀 알아두시는 게 네. 3대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걸 좀 감안하시고 알아두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